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재단의 대처가 엉망입니다. 피해자는 2달째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공원의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풍성함을 나누는 추석이 다가왔지만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외로운 명절을 지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를 넘은 경찰의 기강회의, 집중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회식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 징계에 대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감경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부서에 인사 발령까지 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전체 직원 워크숍 뒤 회식 자리를 가졌다는 A씨. 식사 뒤 동료들과 함께 간 노래주점에서 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고충처리 심의위를 찾아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고충이 측은 재단 측에 B씨를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에야 열린 인사위원회는 징계 보류를 결정했다. A씨 항의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꼭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그게 무슨 업무 연관성이 있느냐. 친하지 않느냐, 동기 아니냐, 그리고 술값은 누가 계산했느냐. 출석했을 때 그때 느꼈던 심정은 너무 참담했거든요. 이런 게 2차 가해구나. 정직 처분을 받은 B씨는 20일 만에 재심을 청구해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고 급기야 재단은 B씨를 A씨와 같은 부서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성희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문화예술재단은 B씨에 대한 징계 감경 처분을 재심사해 줄 것을 인사위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것 자체가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엄중하게 처리해 주기를 다시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을 재단 측이 2달이나 끌며 원칙도 무시한 채 징계까지 감경해주는 사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5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농가 부채 규모가 전국 최고인 제주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주민 발의 청구권자 10,000명 서명을 받아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몰 시기가 도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방안으로 제주 동부공원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부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고시함에 따라 제주도와 LH 측은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 일대 3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단지. 오는 2024년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등 1,784호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을 결정 고시하고 다음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토지 보상과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장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고 고물상이나 차량 정비업체 등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존권에 관련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원지구와는 별도로 분리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주도와 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안에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설명회 시나 이제 주민 의견 이제 수렴 받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LH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그 주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높은 토지 보상비나 대체 토지가 아니라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의회가 JDC가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JDC가 시행하는 5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도지사 재량권 남용과 의회 견제 기능 무력화, 상하수도 정책과 인허가 절차 등 7가지 문제를 확인했다며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특혜가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오는 30일 17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사랑을 확인하고 이웃과 풍성함을 나누는 명절인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어 외로운 명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 170명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입소자들의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이 많아 치약과 휴지 등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형편이 빠듯합니다. 명절 전 후원자들이 기부한 생필품으로 생활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문의 전화가 끊기고 발길도 한산해졌습니다. 시나 도 외에는 거의 후원을 안 해주고 있는 시청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저희 자원봉사 단체장들이나 조금씩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냥 이제 저희 그 외부에서는 거의 후원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았지만 온정의 손길은 뚝 끊겼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20날 전부터 현재까지 개인과 법인 기부자는 모두 518명. 지난해 추석 전 같은 기간보다 92%나 줄었습니다. 기부액도 3억 9천여만 원으로 38%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 온다는 나눔의 진리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풍요로움을 나누는 추석에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은 쓸쓸한 명절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공론화 촉구 청원이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내 100여 개 시민, 노동,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운동에 8천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목표로 추진 중인 도민 10,00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고유정 부실 수사 논란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경찰.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이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사격 시험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돼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밤 서귀포시 중심가 술집 앞에서 남성 한 무리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해대고 바닥에 때려 눕히기도 합니다. 인도 한가운데서 벌어진 몸싸움에 길 가던 시민들은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내가 설명이고 여기 한 명 시비가 붙어갖고 있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방구 하나 하고 여기 명령은 앉아 계시고 나중에 오신 경찰분들이 형사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45살 한모 경사가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52살 강모 경위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쌍방 폭행으로 번진 겁니다.
가게를 나오면서부터 몸싸움을 벌인 이들은 가게 주변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20분 가까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쌍방이 다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임의동행이라도 해가지고 뭐 진술이라도 받았는데 또 술 취했고 또 쌍방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만 있어가지고. 현지 고비경찰이 사격시험을 조작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55살 A 경감은 지난 5일 하반기 사격시험에서 사격 표적지에 구멍을 뚫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중인 건 맞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감찰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해야 할 경찰관들이 잇따라 무리를 일으키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내년도 제주지역 생활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300원 인상된 1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인데 공무직 노조는 11,000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생활임금은 공무직과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민간위탁 업무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는데 이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태풍 피해를 입은 구자읍 농경지를 둘러보고 영세 농가와 고령 농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대체 작목을 심어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휴경을 전제로 한 추가 보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앞서 소각시설 준공을 앞둔 구자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오염이나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공연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고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내 한 호텔 로비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연 음란죄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석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소방 출동 가운데 강풍 피해에 따른 안전조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0건의 소방활동 가운데 안전조치가 15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수 지원이 5건, 인명구조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간판 등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 권역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